LNG라이프 FC 임성강입니다.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해 주겠습니다. 1964년 9월 25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요. 2016년 이름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표창장도 수여를 했고요. 10월의 마지막 화요일인 이 날은 무슨 날일까요? 먼저 영상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뜨든 이걸 눌러야 돼. 대통령령에 의해서 제우스의 날로 결정된 후 처음으로 시민기관에서는 그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편은 제우스가는 정성은 우리를 잘 살게 하고 국가를 수호하게 합니다. 제우스하는 사람은 내일을 볼 줄 아는 사람이며 낭비하는 사람은 오늘만 아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행 저축이자는 정기예금이 연 26.4%, 정기적금이 연 28%, 생활예금이 연 12%의 높은 이자가 붙기 때문에 가격을 맞춘다면 연 30%라고 그러면 1억을 막 1년 뒤에 3천만 원 받는 거고 3만 원 내주는 300만 원 받으니 누가 은행 이용 않겠어요? 아빠와 엄마는 저축으로 군과 선망을 키우고 있다. 네, 여기는 세종문화회관입니다. 지금부터 제22회 교육변화의 음식을 중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조금 하셔가지고 뭐예요? 조금해가지고 뭐다 쓴다죠? 두물. 아이고야 그냥 같은 연애캐 붙었네. 아니 돈을 어디다 쓰느냐고 물어보는 양반이 다 있으니 또 거기. 오늘은 저축이 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저축률이 36%를 기록합니다. 티끌모아 티끌이다. 공정할 거면 돈을 주세요. 감사의 표시는 돈으로 해라. 티끌 어떻게 생각해?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추적하는 사이 속으로 생각하지만 밖으로 내놓고 말하지 않는 우리 삶의 진실. 네, 정답은 금융의 날입니다. 과거의 저축의 날이라고 불렀었죠. 과거의 재테크인 저축은 어디다 했을까요? 네, 은행에 했습니다. 그럼 현재의 재테크인 금융은 어디다가 할까요? 잘 모르시겠죠? 여기저기서 여러분들은 재테크에 대한 정보를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맞춰지지 않는 퍼즐처럼 여러분들의 재테크는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완성된 퍼즐이 되면 좋겠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듯이 오늘 완성된 퍼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퍼즐을 위해 밑그림을 그리는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랑 계속 소통을 하게 되면 네, 완성된 퍼즐처럼 재테크의 위너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입니다. 순서는 금리, 세금, 보험, 연금, 마지막으로 재무설계 가이드라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입니다. 아까 동영상에 나왔던 화면인데요. 1976년 30% 저축이 있었습니다. 그럼 2019년 지금 금리는 몇 퍼센트일까요? 현재 기준금리는 1.75%입니다. 그럼 제가 금방 전에 금리랑 기준금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금리랑 기준금리는 무엇일까요? 네, 금리는 금융이자라고 해서 돈을 빌리거나 맡길 때 붙는 이자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중에 은행이 엄청 많은데 은행마다 이제 금리가 제각각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분명 피해를 볼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면 주유소 같은 곳에 이제 휘발유가 다 있는데 그 휘발유는 주유소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원유가 되는 기준 가격으로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금리 또한 기준금리로 형성되기 때문에 은행마다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금리는 매월 한국은행에서 산정을 하고 제각각의 금리의 제각각 현상을 막고 그 다음에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월세를 살던 사람들은 대출을 해서 전세를 마련할 것이고 좀 더 높은 수익성 있는 곳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위험성이 있는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자가 높은 은행에 너도 나도 저축을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 기준금리가 제가 1.7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적금 이자는 몇 프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프로? 현재 시중금리 2%의 2배로 해서 연자 4% 적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월 100만원씩 연 4% 1년짜리 적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원금은 1,200만원이 되고요. 저희가 기대되는 이자는 아마 월 4만원씩 48만원 정도 되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받는 이자는 얼마냐? 26만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를 보시면 아까 제가 조건을 말씀드렸을 때 연 4%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첫 달에는 12개월을 보관해서 연 4% 이자를 받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은 11개월, 그래서 한 달 부족분이 11개월분의 이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점점 내려가서 마지막 달에는 한 달분의 이자만 받게 되는 것이죠. 네,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978년도 기사이고요. 서울 강남에 있는 음마 아파트는 분양가가 저희 부모님 시대 때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978년도 한 달 급여입니다. 15만 원이고요. 이 15만 원으로 음마 아파트를 한번 구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몇 년이 걸릴까요? 네, 그때 당시 금리 30%로 적용을 했고 6년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 음마 아파트가 2천만 원일까요? 현재 제일 저렴한 매매가가 15억입니다. 매매가가 오른 만큼 저희 월급도 오르겠죠. 오른 월급 350만 원을 기준으로 음마 아파트를 한번 똑같이 구입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중금리 2%로 제가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때 28년이 걸리고요. 28년이면 제가 지금 26살인데 제가 살아온 인생을 한 번 더 살고 2년을 더 모아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28년 뒤에도 음마 아파트가 15억 원일까요? 그리고 350만 원은 제가 하나도 쓰지 않고 오로지 집을 사는 데만 모은 돈인데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 맞는 재테크를 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적금은 재테크 수단 맞습니다. 그때 변화된 시대만큼 현재는 저축이 재테크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는 저축으로 하지 말고 이제 금융으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금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이자 계산 방식을 갖고 온 건데요. 아까 받는 이자가 26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실제로 받는 이자가 더 적어집니다. 왜 자꾸 줄어들까요? 22만 원이라는 돈인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리나라는 이자도 소득이다라고 해서 모든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로 인해서 발생된 세금은 이자 소득세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무려 15.4%를 내고 있습니다. 이 이자 소득이 10만 원, 20만 원이면 크게 느껴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1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땐 세금으로 내기에는 분명 아깝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세금에 민감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금 없이 이자를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비과세라는 건데요. 네, 조건은 금융상품 5년 이상 납입하시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됩니다. 주로 보험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간혹 은행에서도 비과세 상품 판매한다라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은행에서 판매하는 비과세 상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가져와서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험입니다. 저희는 이제 각자의 나름대로 재테크라는 집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재테크라는 집을 완성한 후에 갑자기 다치거나 아프거나 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원비도 내야 되겠죠. 근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만들어온 재테크라는 집이 무너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직장생활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초장기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기 보이시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선제보험, 4대 보험입니다. 저는 4대 보험 중에 국민건강보험을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국민건강보험은 월 소득액의 6.46%, 내가 반, 그리고 사업주가 반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낸 이 금액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먼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의료비 할인입니다. 지금 이게 진료를 받았을 때 받는 영수증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진료비 총액은 596만 원입니다. 근데 내가 낸 금액은 200만 원이죠. 즉 396만 원은 의료비 할인을 통해서 상환이 되었기 때문에 200만 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가까운 예로 저희가 감기에 걸렸을 때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게 되면 진료비 영수증이라는 걸 받는데 거기에 보시면 감기인데도 불구하고 몇만 원 정도 총액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낸 금액은 몇천 원, 많아도 만 원 정도 될 것이고 그 이유도 의료비 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럼 의료비 할인만 받으면 될까요? 나머지에 대한 병원비도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다 대부분 갖고 계신 실손 의료비, 즉 실비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병원비만 해결했으니까 다 끝일까요? 저희가 만약에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입원하거나 수술하게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소득이 없기 때문에 생활비도 부족하겠죠. 그 생활비는 진단금이나 입원, 수술, 보험금으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보험은 얼마나 어떻게 이제 가입을 해야 잘한 걸까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보장성 보험료는 급여의 7% 내외로 가입하시는 게 좋고, 이 부분은 시중에 나와 있는 재테크 서적을 봐도 보장성 보험료는 급여의 7% 내외로 가입을 하는 게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연금입니다. 제가 4대 보험 중에 아까 전에 국민연금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국민연금은 월 소득액의 9%, 그리고 이것도 내가 반, 그리고 사업주가 반 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낸 4.5%의 연금, 30년 뒤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평균 급여당 연금 예상 수령액을 가져와 봤습니다. 평균 급여는 250만 원에서 350만 원이라고 하고요. 250만 원씩 30년간 납부를 하게 되면 70만 원을 납습니다. 그리고 350만 원을 30년간 납부하면 86만 원을 받고요, 연금으로. 내가 급여가 좀 많아서 4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30년 뒤에 94만 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금액이 많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물가 상승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사를 먼저 갖고 와봤는데요. 국민연금연구원의 자료를 기사화한 내용입니다.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월 최소 생활비로는 부부는 176만 원, 개인은 108만 원이라고 하고요. 이 최소 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입니다. 지금 이 말처럼 내가 늙어서도 아프지 않고 정말 정정하게 다녀야지만 최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시대를 보면
일찍 취업을 시작해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필요한 이벤트들을 이 소득 구간 안에 다 해결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노후 준비도 같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수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정년이 단축됐고요. 이 빈 공간을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수명이 증가됐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 생활을 유지하게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소비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청년 실업으로 인해서 일을 시작하는 구간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소득 구간 안에 이 이벤트들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이 이벤트들을 해결하기도 힘든데 저희는 노후 준비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5번째는 재무 설계입니다. 재무 설계는 무엇일까요? 돈을 디자인하라, 머니 디자인입니다. 하나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디자이너가 처음부터 끝까지 디자인을 하듯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돈도 처음부터 끝까지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 설계는 이제 돈을 디자인하라라고 해서 급여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소비랑 저축입니다. 그 중에서 소비는 저희가 매월 나가는 돈이나 쓰는 돈을 소비라고 하고요. 모으는 돈을 저축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면 외식을 하거나 아니면 모임에 나가거나 또는 옷을 사 입거나 하는 금액은 줄어들겠죠. 그렇게 쓰는 돈이 줄어드는 것을 변동 소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입원을 했어도 월세는 꼬박꼬박 내야 되고요. 매월 공과금도 나갑니다. 그리고 차를 샀다면 차 할부금도 나갈 거고요. 이렇게 변동이 없이 고정적으로 매달 나가는 돈을 고정 소비라고 합니다. 저축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저축 같은 경우는 목적과 기간을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요. 만약 제가 돈을 모아서 이 돈을 왜 모았지? 라고 생각이 들면 안 되고 기간과 목적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에 이름을 붙여라 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좀 초록색으로 이제 포인트를 줬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근데 비상금 같은 경우는 CMA 통장을 활용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CMA 통장이라는 뜻을 잘 모르시겠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재무설계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재무설계의 밑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